유튜브 세상이 열리면서 좋아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과거에 정말 만나기조차 어렵던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가 전문가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펀드 매니저 정도가 되지 않으면 거의 만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의견을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편하게 내 방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이분 빈센트라는 필명으로 본명은 김두원 씨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금융센터에서 예전에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를 하셨고 KB증권에서도 애널리스트를 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이 보고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한데 아마 최근에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재 한성대 경제학 교수를 하고 계시죠. 자, 이분이 이번에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경제지표를 읽는 시간이라는 위즈덤 하우스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를 하셨던 김두원 씨가 경제 흐름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이 중요한 경제 지표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한 그리고 공부한 이런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쉽게 거인의 어깨 위에 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이 나왔을 때 흡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책을 통해서 거인의 어깨 위에 빨리 올라가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노하우를 처음에 공개를 하는데 우리가 경제지표를 어떻게 실전 투자에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요. 우선 경제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실물 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가 있는데 이걸 하드 데이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들 보면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조사된 결과가 4월에 발표되죠. 이렇게 실물 경제를 직접 확인해서 알려주는 지표를 하드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면 주식 투자에 이용하기 좋은 선행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각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판단하는 소프트 데이터인데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리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알았다면 이제 국가마다 경제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경제 지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경제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경제 구조에 맞게 핵심적인 지표들만 확인해도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데 우선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68%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소비가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미국 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68%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처럼 모든 나라들이 그러냐? 아니죠. 중국 경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43%가 이 투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수출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소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이거든요. 이게 현재 한 36% 정도로 요 정도 와 있고 여기 한국 GDP 대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거의 50%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도 중요하고 소비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굳이 여기다 적진 않았는데 GDP를 구성하는 항목은 소비 지출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투자 플러스 순수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여기에 중점을 먼저 두고 그 순서대로 경제지표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보기 전에 저자의 노하우는 확실히 알고 들어가죠. 국가별로 경제 구조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를 순서대로 분석을 하셔라는 거고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하드 데이터가 있고 선행성이 있는 즉 심리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가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심리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죠. 소프트 데이터.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해야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판단하는데 정확하다. 이 부분이 바로 저자의 노하우고 그걸 안 상태에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의 중요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그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하면은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또 책이 안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요한 것들 한번 볼 건데, 글로벌 GDP에서 미국은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 맨 위에가 미국하고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거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GDP가 엄청나게 커요. 전 세계 4분의 1 정도는 미국이 GDP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GDP의 68%가 뭐라고 말했죠? 소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중요 경제 지표를 보는 법, 활용하는 법 중에서 미국의 소비 데이터, 좀 가장 중요한 이 데이터를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를 알려주는 심리지수, 즉 소프트 데이터 뭐가 있냐? 첫 번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고, 두 번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물 소비를 알 수 있는 하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건데, 자, 우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부터 한번 보죠. 이게 장기 차트입니다. 1966년에 요걸 100으로 놓고 최근까지 지표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시궁창 같은 데 뚝 빠져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렇게 보여지죠.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매월 2회 발표가 됩니다. 먼저 발표되는 걸 잠정치라 그래요. 속보치라 그러죠. 설문조사를 했을 때 먼저 보내는 사람이 있고 좀 느리게 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걷어진 거, 요거를 먼저 조사해서 좀 빠르게 발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확실한 과거보다 항상 이 불확실한 미래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잠정치와 뒤에 정확히 발표되는 확정치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중순에 발표되는 잠정치의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고 빼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특히 지수가 연속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 보면 되고, 연속으로 이렇게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뭔가 소비 심리가 계속 나빠지는구나, 이거 뭐 당연하겠죠. 특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지수들도 있고, 요게 전부 종합된 종합 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 활용하면 좋은 하위 지수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특히 현재 경제 상황 지수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주택 구매 태도 지수라는 게 있어요. 검은 선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의 주택 구매 태도 지수고, 이 얇은 검은 선이 실제 주택 구매 건수예요.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리가 먼저 선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 구매가 움직이죠. 특히 현재 경제 상황 지수는 선행을 하기 때문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꼭 봐야 되는 그 하위 지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경제 현재 상황 평가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굵은 검은색이 소비자 경제 상황 평가인데, 얇은 선이 실제 경제 상황 지수입니다. 즉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소프트 데이터가 선행한다,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지표들은 꼭 보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물가에 대한 기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이 검은 굵은 선이 미시간대에서 조사하는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인데, 물가에 선행을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결정해도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물가 기대 지수는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낮아지면은 뭐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은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매달 모니터링을 해 드리죠. 근데 최근에 모니터링한 결과 혹시 기억나십니까? 1년 후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몇 %냐? 4%예요. 생각보다 높게 사람들은 물가가 잘 안 떨어질 걸 전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생각보다 기준금리가 좀 빠르게는 안 떨어질 수 있겠네, 이런 부분도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런 소프트 데이터가 실제로 물가에 그대로 적용이 된 것, 이런 과거 자료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으로 미국 소비를 알 수 있는 소프트 데이터가 또 있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겁니다. 요 그림이 최근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예요. 이건 아까 소비자 심리 지수와 좀 다르죠. 소비자 심리 지수는 요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무슨 하수구에 빠져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그렇진 않아요. 떨어지는 추세는 맞는데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진 않죠.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매달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차량의 구매 계획이 있냐, 이자율 전망이 어떠냐, 휴가 계획 등 어떠냐, 이렇게 다양한 설문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985년 100을 기준으로 이 수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지금 소비 심리가 좋은 거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소비 심리가 나쁜 거예요. 특히 현재 상황 지수라는 게 있고 미래 기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소비 심리의 방향도 예측 가능해요. 여기 그림에서 요 남색 선이 현재 지수고 갈색 선이 기대 지수입니다. 최근의 상황 보시면은 현재 상황 지수는 뭐 그럭저럭 평탄합니다. 반면에 기대 지수는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이 중요한 건 기대 지수. 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소비 심리가 점점 좀 나빠지고 있다. 이걸 우리 기대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 모니터링 결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현재 상황 지수 같은 경우에는 관광,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은 소비가 증가를 해요. 반면 그 외에 뭐 제조업들이 특히 소비 심리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 엇갈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 지수는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 심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부터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확인을 했는데, 이 데이터는 실물 데이터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이렇게 소비 심리 지수가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 그리고 기업들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프트 데이터 두 가지 정도만 봐도 전문가들은 대략적인 경제 상황 판단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우리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다 보면 대략적인 흐름 판단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특히 주의할 것도 있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의 설문 내용입니다. 재정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저축,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조사가 되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용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조사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은 가계 재정 상황이 나빠지죠.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낮습니다. 반대로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훨씬 더 높아지고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았던 이런 구간들에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조금 덜 움직이고 고용 상황은 괜찮은 이런 시점에서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훨씬 더 높게 오르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주식 시장이 선행성이 있어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나쁠 때는 좀 빠르게 둔화되다 보니까 항상 동일하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더 많이 튀어올라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먼저 빠지니까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는 항상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침체가 한 번씩 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두 가지 심리 지표가 다른 이유도 이해가 되죠. 고용 상황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럼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용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자,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긴 한데 상대적으로 만만하게 떨어지는 거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재정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자, 이렇게 미친 듯이 한번 하수구 같은 데 빠진 거예요. 이렇게 심리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식시장이 반등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추세적으로 지금 전부 소비 심리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지수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고용, 가계, 재정, 주식, 정부 부채 등의 심리 조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거는 두 가지 지표를 보조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아요.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1년 후 현재 가계 재정 지수 보시면은 계속 나빠질 거다, 이런 의견이 크죠. 이걸 봤을 때는 소비가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가계 재정이 안 좋아지는데 소비가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지수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물가는 여전히 4%가 넘는다.
뭐 한 3년은 돼야 2% 가까이 간다. 그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여기에서도 기준금리가 좀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또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뉴욕 여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뭐 인플레이션, 가계 재정 뭐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하면 경제 주체들의 소비 심리를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소프트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전체 큰 흐름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곧이어 나타나는 하드 데이터, 즉 실물 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전체 흐름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소매 판매 지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개인 소비 지출 있고, 세 번째 레드북의 소매 판매 지표가 있는데, 중요한 순서는 1, 2, 3번 순서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이제 사전 소매 판매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빠르게 발표되는 지표입니다. 표본 조사를 통해서. 이게 더 중요하고요. 소매 판매점들의 현재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이런 지표예요. 이제 지나간 지표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뭐 증가세가 둔화된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지표도 흐름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죠. 소프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하드 데이터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해서 현재 경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도 미국인들의 소비를 알 수 있죠. 최근에 엄청나게 소비가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구나. 하지만 뭔가 둔화되고 있으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 이런 부분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존슨 레드북의 소매 판매 지수도 보조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9천여 개의 소매 판매점의 이 변화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주 발표가 돼서 방향성을 판단하기 굉장히 용이해요. 역시나 최근에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증가율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소매 판매 지수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 진짜 첫 부분에 조금 나와 있는 이 파트, 소비만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모든 이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해드리고 싶지만 역시나 그렇게 하면 아무도 책을 안 사보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앞부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전 투자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를 읽는 시간, 이 책은 이제 정말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죠. 경제지표라는 게 숙제 같아서 하루하루 이렇게 매달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지만 성실하게 지표를 모니터링 한다면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흐름을 잡아가고 변화를 잡아가면서 그 경제 지표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오늘은 경제 지표를 읽는 시간, 위즈덤 하우스의 책의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